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그들의 인생관, 사회관, 또 직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이른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상명대 홍성태 총장님, 또 김병재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상명대 리더 홍성태 총장과 대학 일자리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재 교수를 함께 모셨는데요. 오늘 한 시간 홍성태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홍성태의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상명대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 이야기를 들어야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학교 자랑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우리 학교를 얘기하려면 먼저 역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민족 교육을 해야 된다. 특히 처음에는 여성 교육을 강조한 우리 설립자 개당 배상명 박사님께서 그 1937년에 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한 85년 지나고 6년 차 정도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명문 사학으로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종로구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또 천안에도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양캠퍼스 학부학생, 뭐 대학원생, 또 외국인 학생들 다 합치면 한 14,000명 되는 사실은 대형 대학입니다. 네. 대형 대학으로서. 그런데 우리 학교는 무엇보다도 하여튼 인성이 좋은 인성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그 교육의 본질 이런 걸 중시하고 인성을 중시하는 좀 제가 얘기하면 점잖은 학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점잖은 학교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상명대학교를 최근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상명여대. 아까 여성교육 얘기하셨잖아요. 이 차이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한 거죠? 네네네. 처음에 이제 저희 설립자가 배상명 선생님이 여성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생각하시고 이제 여자 교육을 위해서, 여자 고등교육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고선 굉장히 길게 뭐 여사대, 엄대 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90년대 중반, 정확하게는 96년에 그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 학생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참 잘 바꿨다. 예? 특히 요즘 같이 저출산 시대에는 더더욱 잘 바꾼 것 같고요. 학교에 아주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생기도 넘치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니까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게 21년. 총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학생중심대학을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중심대학이 뭡니까? 학생이 모든 대학의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대학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교육의 중심이 되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는 그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 중심이 아니었나. 아마 우리 앵커님께서도 대학 다니다 보면 교수님이 예전에는 하시고 싶은 대로 강의 막 하시고 휴강도 많이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전혀 그게 뭐 문제도 안 되고 대학이 오히려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런데 요즘 대학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 아니면 우리가 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고객 중심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은 더더욱이나 요즘은 휴강 없어졌습니다. 휴강을 하면 오히려 교수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강을 해야 되니까. 보강처럼 싫은 게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요즘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생은 학점을 포기하고
교수는 시술을 포기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은 더 이상 학점을 좀 더 잘 따고 뭐 하고 이런 거 수업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그 대학 교육을 통해서 대학은 하나의 그냥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냥 플랫폼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의 역량을 개발해지고 키워주는 어떤 역량이냐면 뭐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창의적인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걸 키워주려면은 모든 포커스를 학생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시고 학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육 과정을 해서는 더 이상은 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도 없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어떤 목표가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거죠.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 과정도 학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자기가 갖고 나가고 자기가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얻고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 요즘은 대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니즈라든지 어떤 여러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맞춤화된 그런 교육을 하려면 학생을 가운데 센터에 놓지 않고는 대학 경영을 지금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해줍니다. 진짜예요. 제가 학점 올려달라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요즘 학생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요? 요즘 학생들은 특히 저희 때는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공정한 거를 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안 했는데 더 올려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앵커님이랑 달라요. 그건 전혀 안 그러고 자기가 잘 본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면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 못했다 그러면 오히려 응당 내가 받을 학점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점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없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은 시술을 지키기 위해서 더더욱이 막 노력하고 이런 그 시대는 지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자 중심, 뭐 고객 중심 생각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학생 중심으로 모든 경영의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 혹시 총장님 본인의 전공과 관련돼서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신가? 조금 그런 것도 있죠. 네, 제가 또 경영학에서 네. 마케팅 전공이니까 네. 아무래도 뭐 고객 가지고 평생 뭐 강의도 하고 네. 뭐 또 연구도 하고 하여튼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 위주로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이상 이 실험실을 좀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총장 되고 나서 바로 학생회 간부들이랑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 자연대 학생회 학생들이 우리 좀 옮겨달라. 네? 좀 더 편한 대로 그 뭐 이렇게 기자재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실험하는 그런 거 운반하기 편하고 자기네들이 수업 듣기 편한 대로 옮겨달라.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간 못하던 걸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실험실에서 아주 초현대식 그런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또 실험할 수 있게끔 연구할 수 있게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인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뭐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뭐 학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걸 뭐 마지못해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뭐 저희도 항상 학생들하고 호흡하는 이런 교수상, 교수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는 게 교수님들한테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예전처럼 뭐 수업하고 끝내고 뭐 본인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과 많은 시간 갖고 학생들과 많이 교류하고 많이 이렇게 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뭐 교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네. 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생각이나 뭐 태도나 행동 같은 게 젊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가 좀 활기차지면 그런 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상명대 교수님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총장님께 질문을 더 드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혹시 서울과 천안 캠퍼스 교차 수강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어떤 시스템 가장 그 대학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고 구현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제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볼까요? 학과 간의 벽, 단과 대학 간의 벽, 또 캠퍼스 간의 벽, 뭐 또 이런저런 또 어떤 계열 간의 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좀 과감히 풀어야겠다. 학생이 원하면 그거를 과감히 풀어야겠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뭐 정부나 이런 데다가 요구하는 규제라든지 네. 이런 걸 푸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이래서 이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게 있잖아요. 총 몇 학점은 이수해야 되고 뭐 몇 학기 그 해야 되고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는 학생이 원하면은 그 수강이나 교육을 받거나 뭐 자기가 연구를 하거나 모든 것들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풀자. 그러니까 속박하지 말자. 자유롭게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 자기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차원으로 그 교차 수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풀었습니다. 예. 보니까 또 이제 전공을 공부하면서 경력도 개발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건 저희 학교에 좀 독특한 좀 오래된 벌써 한 그 15년 정도 된 저희 학교의 고유한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볼 수 있는데 SM CDR, SM CDR. 그래서 CDI라고 그러면 커리어 디벨롭먼트 로드맵.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경력, 커리어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네. 그럼 대학에서 뭐 단계라는 게 뭐겠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별로 이런 과목을 들으면 내가 어떤 커리어로 가겠다. 이런 거를 그 교수님들이랑 연구해가지고 또 오랫동안 이거 수정해가면서 그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경영학과다. 네. 우리 학교에 그런 과가 있는데 그런 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옛날로 따지면은 앵커님 아실 것 같은데 무역학과가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로 바꿨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무역회사를 하고 싶다. 예? 자기가 결국은 무역회사 처음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그럼 그거에 필요한 뭐 실무적인 것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있고 뭐 어학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또 금융 전문가, 국제금융 전문가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과당 모든 학과에 한 그 부문이 한 6개 정도 커리어가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학생들이 물론 그거 외에도 또 갈 수 있는 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지만 아 이쪽에 오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아주 우리 학교의 독특한 SMCDR이라고 저희 자랑거리입니다. 그거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육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국고사업도 많이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가면 고등학교까지 약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받고 오다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즉, 제 친구 중에서도 신방과 가면 다 신문 기자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미리 좀 고민을 해소해 주는 예, 건가요? 예. 사실은 요즘은 사실은 정보가 많은데 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매체가 발달해 가지고 정보가 많은데 저 때만 해도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냥 경영학과 나오면은 제가 경영학과로 왜 갔냐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갔습니다. 왜 공부하기 싫은데 아니 경영학과를? 경영학과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법과 나오면 네. 법과 나오면은 다 법조인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뭐 사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네네.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책도 무겁고. 근데 경영학과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서 그러고 경영학과를 가면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주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저도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조금 더 뭐 우리 때는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죠? 추억 쌓기, 뭐 낭만 쌓기,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공부를 사실을 많이는 안 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은 많이 그것들을 학생들이 다 알고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1학년 예비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아하. 이제 곧 입학이니까. 애들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200명 학생을 저희가 대천에 수련원이 있어요. 수련원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교양대학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 한 1박 2일 해커톤을 했어요. 1박 2일 동안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3 학생들이 이게 되겠냐. 얘들 그냥 온실에서 학원만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인데. 근데 저도 거기서 1박 2일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 6, 7명씩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잘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PPT도 PPT고 뭐 이렇게 이 컨텐츠를 채워서 발표하고 상도 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 때랑은 많이 다르고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가르쳐 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게임 비슷한 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는 건데 네.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애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요즘 우리는 과거에 주입식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라고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우리랑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렇게 학생들에 맞춰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내용을 채워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 상명대 홈페이지 가니까 디자인 기획부터 좀 독특한 게 많던데 그 이유도 약간 요즘에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좀 따라가시는 건지. 예. 그게 작년에 그 인트로 페이지 가지고 저희 저뿐만 아니라 교무위원들, 학장님들 뭐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이상한 옷을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이랑 이렇게 장식을 달고선 뭐 호그와트처럼 뭐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고 우리 너무 제가 주변에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도 놀라운 변화라고 저거를 많이 칭찬이라고 할까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솔직히 기성세대로서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덤으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맞춰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20년 차이 나지만 20년 차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굳이 맞춰간다는 표현보다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인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어떤 살아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상명대학교를 이끌어가신 총장님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기 때문에 뭐 저도 덩달아서 좀 기쁘게 즐겁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서 참 개인적으로 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의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친구들에게 배우는 게 참 많구나. 예. 뭐 이러면서 제가 처음 상명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보다 최근 들어서의 어떤 대학 교수로서의 생활이 더 의미 있고 보람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각 학교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명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길 원하십니까? 그 앵커님 정중동이라는 말 아시죠? 네. 정중동. 정중동이 그 조용하면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인데 물 위에 떠 있는 뭐 백조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뭐 열심히 뭐 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렇게 점잖고 뭐 좀 조용하고 학교 위치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홍보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학교 주변도 저희가 그 국립공원 여기 서울 캠퍼스 같으면 네네. 북한산 국립공원 좌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동적으로 움직인다. 우리 학생들이. 뭐 천안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캠퍼스도 굉장히 열심히 그 밤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노력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미지가 되게 저는 진짜 총장 되기 전부터 그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되게 좋다. 아까 얘기한 인성도 좋지만 이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외부에서. 전혀 이거랑 관계없이. 제가 총장 된 거랑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정중동안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중동안 이미지라는 게 저희 그 한때 2000년대에서부터 오랫동안 매력 상명, 다이내믹 상명이 있었거든요. 좀 매력이 있다. 그런데 또 다이내믹하다. 그걸 우리 구호처럼, 로고처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중동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거를 외부로 많이 좀 확산을 하고 좀 글로벌 지향을 하고 그 우리가 특성화 분야를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 컨텐츠가 강한 학교로 제가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요즘 얘기하는 IT를 다 기반을 깐 상태에서 아트와 컬처를 배워가지고 비즈니스로 연결시킨다. 이런 제가 우리 특성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그런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밖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세계 속의 상명? 글로벌은 너무 흔한 얘기니까 네. 세계 속의 상명 그러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예를 또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많이 찾았어요. 우리 많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오징어 게임에 그 최경선 감독이 미술 감독이시거든요. 네. 무대 미술 감독. 그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특강도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총장 되고 얼마 안 돼서 또 지옥의 그 작가랑 감독도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이 세계 속으로 확산시키고 그 양명할 수 있는 좀 그런 학교가 됐으면 그런 학교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더욱 좀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명대학교만의 취업과 창업 지원 좀 탄탄하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병재 교수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요즘 학생들 취창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상황일 거고요. 우리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학생들의 어떤 체계적인 진로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그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상명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체계적인 진로, 경력 관리 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2021년도까지 7년 동안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수행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이름이 찐터뷰인데요. 진짜 레알로 말씀드리면 뭐 일자리 창출 유공 국무총리상도 2회 수상을 했고, 그리고 뭐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3회를 받았고, 뭐 내적,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는 그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이 플러스 센터 사업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센터 사업이라는 거는 비단 이제 상명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뭐 지역 청년들, 뭐 상명대학교 인근에 있는 뭐 종로구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진로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도 수행하면서 뭐 요즘에 많은 기업이라든지 뭐 대학이 요구되고 있는 뭐 사회적 책무 강화,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어떤 사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뭐 다른 대학도 비슷하겠지만 뭐 우리 상명대학도 굉장히 다양한 뭐 진로 취창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 대표적으로 저희 상명대학교만의 어떤 고유한 학생 경력 관리 기제가 SM 챌린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내지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 상명대학교 교수님들은 각 학생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평생 지도교수제를 운영을 하거든요. 예. 평생 지도교수라는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은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예. 자기 자식도 평생 지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수가 학생을 평생 지도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평생 지도교수와 매칭을 해서 적어도 졸업 후 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진로라든지 취업 지원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예,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교수들의 어떤 학생 상담 실적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SM 챌린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로드맵 자체를 SM 에이스라는 걸로 좀 명명을 했습니다. 에이스. 그냥 들어만 보셔도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죠? 에이스네요. 예, 예, 에이스. 그래서 A는 어웨어니스,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C, 커패서티, 역량을 쌓자. 그러니까 직무 역량으로 한다면 뭐 단과대학별로 교육 단위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네. 좀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학생들의 역량, 뭐 직무 역량 이런 거 초점을 맞춰서 단과대학별로 CDR에 기반해서 구조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 학생들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경험입니다. 경험, 일 경험, 현장 경험. 그래서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뭐 고용노동부사는 어떤 일 경험 이런 프로그램들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SM 에이스로 구조화를 시켰고요. 사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전년도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진로 취업 지원 활동들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3년 만에 그 SM 자페어라는 걸 했습니다. 자페어 그러면 대개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 기업에 계시는 현직 임원들이 와서 학생들 멘토링 해주고 뭐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는 순수하게 상명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와서 후배들한테 멘토를 해주고 그리고 후배들을 지도를 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실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얼마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까라고 좀 오해했었는데요. 서울, 천안, 양캠퍼스 합쳐서 2,000명 정도 와가지고 오히려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도 충분히 학생들의 호응이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졸업생들이 와서 정말 애정 어린 시각을 가지고 후배들을 지도해주고, 사실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뭐 자랑스러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레알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명인의 우수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교수님들, 그 다음에 직원분들,
더군다나 총장님들의 리더십 그리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열정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창녕대학교 대학 일자리본부의 어떤 방향도 저희가 조금은 그 심플하게 좀 명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좀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즐거운 성공 동행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아봤거든요. 뭐 이렇게 잡아본 이유가 첫 번째로 모두가라고 붙인 이유는 그 학생들의 취창업을 위해서 뭐 교수님들만의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직원분들 만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졌을 때 학생들의 취창업으로의 총장님이 강조하시는 성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상명인 중심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의 현직 직무자들 오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중심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키워드를 모두가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즐거운으로 잡은 이유는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요즘 학생들은 즐겁거나 재밌지 않으면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강의도 즐거운 강의, 재밌는 강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수님들이 유머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뭔가 내실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 특히나 저희는 이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도 올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직무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의 어떤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폐 같은 대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와 여러 가지 상관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즐겁게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이게 항상 총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건데 이 교수는 학생 경력 관리, 학생 성공 관리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교수와 학생이 학생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뭐 꼭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조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성공 동일한 걸로 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